예, 이번에는 잠깐 여러분들 가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조금 뒷부분에 가셔서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1쪽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거 보니까 24번 문제. 그 24번, 25번, 26, 요 세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방금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예. 그럼 이제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대로 합니다. 보세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죠. 그리고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라고 하죠. 자, 그 기초부채 이 부분을 구해보세요. 문제 1번 기말자산은 300만원, 기말의 부채는 160만원, 기초자산은 140만원. 거기에 유상증자 있네요. 예, 유상정자. 정자는 플러스한다 그랬죠. 정자 20만원. 유상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왔던 겁니다. 무상하면 공짜. 유상, 무상. 무상은 공짜를 말합니다. 예, 무상정자는 제외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수익 총액은 600만원. 예, 그리고 비용 총액은 56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문제가. 이해되죠? 예, 그러면 이게 안 주어졌다. 그죠? 이것도 안 주어졌죠. 자, 이 자료에서 이제 이 기초부채 요 부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잖아. 그죠? 구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못 구합니다. 요 부분을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 잠깐 보류하고. 자, 이리 봅니다. 요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600만원, 560만원이니까 이건 얼마죠? 그렇죠. 40만원. 됐죠? 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겠죠? 빼고 나면 얼마죠? 그렇죠. 140만원. 알죠? 네. 자, 이제 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요 이익 구하는 식이 두 가지를 그랬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 차익이 이익이고 또 하나 있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게 자본이 있으니, 자본에서 정자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같이 이렇게 수정 후 기초 자본이다. 아시겠죠? 140만원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140만원에서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요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140만원, 얼마를 빼면은 40만원 나왔다. 그 여기서 빼면 되겠죠. 그죠? 얼마? 100만원. 그죠? 100만원. 그 100만원. 요 동그라미가 100만원입니다. 얼마에서 더하기 20만원, 100만원. 요거 얼마? 그렇죠. 80만원. 80만원 되면은 20만원 대응만 되죠. 그죠? 자, 이제 됐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기초니까, 기초. 그죠? 요거는 기간 중에 5월달, 7월달, 9월달에 정자한 부분이고, 1월 1일 현재는 요거잖아, 세 개.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요거 빼면 되겠죠. 아셨죠? 얼마? 60만원. 정답. 예, 이렇게 구합니다. 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25번, 26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예. 왜? 26번 문제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자 감도도 없다. 그죠?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예, 26번. 기초부채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냐? 이거 물어봤고. 주어진 자료, 기초자산은 85,000원. 그죠? 기말자산은 72,000원. 기말부채는 3만원. 총수익은 6만원. 총비용은 68,000원. 이래 주어졌죠. 그죠? 주어지고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요건 안 주어졌다. 그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알 수 없다. 예, 자, 여기서는 못 구합니다. 그죠? 잠깐 보류하고, 요 부분 볼까요? 수익과 비용, 이익이다. 수익과 비용, 비용이 큽니다. 비용이 크면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손실은 어떻게? 마이너스. 손실은 항상 마이너스 표시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72,000에서 4만원 빼니까 자본이 나왔습니다. 그죠? 빼면 얼마죠? 42,000원. 예, 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42,0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8,000원이다. 이게 8,000원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 5만원. 아시겠죠? 5만원. 예. 그러면은 이게 자본 5만원이면은 부채 자산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얼마죠? 그렇죠. 빼고 나니까 얼마? 35,000원입니다. 아시죠? 35,000원이구나. 정답, 답 35,000원. 만약에, 그죠?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정자가 있고 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정자와 감자. 예를 들어서 정자가 6,000원이고 감자가 2,000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자본, 수정된 기초자본을 빼면은 요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42,00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요게 나왔습니다. 그죠? 요 전체 동그라미는 얼마가 되죠? 더하면 되니까 얼마? 5만원이죠. 그죠? 5만원. 그럼 얼마에서 4,000원 더하니까 요거 나왔습니다. 얼마에서 더하기 4,000원 요거 나왔으니까 46,000원 되겠죠. 그럼 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알 수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본입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자산, 자본 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런 거 이제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예, 요거 빼니까 39,000원. 답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답.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리가 가장 기본 틀입니다. 회계 원리의 기본 틀이고, 기본 원리고, 기본 개념이고, 이게 다죠. 이걸 가지고 작성할 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 이게 총론입니다. 이게 전체 흐름. 기본 개념 이거다. 아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하나씩 또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 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네. 앞으로 보세요. 자산이다, 그죠? 네. 그럼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빼고 나면 이익. 그죠? 이렇게.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기업의 재산이다. 그래 이해하세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부채는 뭘까요?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그죠? 의무.
그 여기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죠? 자본입니다. 아셨죠? 자본. 그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순자산. 순수한 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래 하시면 되고, 수익은 뭐냐? 우리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얻은 돈, 벌어들인 돈. 이걸 우리가 수익이다. 비용이라는 것은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한 돈이겠죠? 그렇죠. 지출한 돈. 이게 비용입니다.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뭐가 되죠? 순수한 이익이 되겠죠. 그죠? 이익. 아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이 소유하고 있는 거 대표적인 거. 현금. 아, 현금이 있다. 그죠? 예금.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예. 그 다음, 우리 가지고 있는 거죠. 상품. 요거 팔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뭐, 특허권 등등. 이런 게 있고. 그럼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권리 하면은 가장 간단한 거. 돈 빌이 줬다. 대여금. 돈 받아야 되겠죠? 외상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이런 거. 외상 팔았는 거. 팔고 뭐 안 받았습니다. 그죠? 미수금. 뭐 계약금을 미리 줬다. 선거금. 아, 이런 거구나. 권리. 받을 권리 있는 거. 그죠? 뭐 받을 음도 있겠고. 그죠? 네. 의무라 그랬습니다. 의무는 권리의 반대죠. 요거의 반대. 대여금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가 되죠? 차익금. 그죠? 외상 매출금 반대나 외상 매입금. 아, 외상으로 사왔다. 부채. 갚아줘야 될 빚이잖아. 그죠? 미수금 아직 안 받아서 안 줬다. 미지급금. 아, 요게 부채구나. 선거금 반대는 계약금 먼저 주면은 자산, 받을 권리 있죠. 먼저 받았으면 뭘 줘야 되잖아. 그죠? 선수금이라. 아, 선수금은 부채.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본. 아셨죠? 수익은 벌어들인 돈. 대표가 뭐냐? 물건 파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 하는 것은 보세요. 내가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사왔습니다. 150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죠? 50원 남았습니다.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50원 남았죠? 수익이 어느 거죠? 자,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죠? 50원 남았습니다. 수익이 어느 겁니까? 이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익입니다. 아시죠? 아, 벌어들인 돈, 이게 수익이구나. 요게 뭐죠? 벌어들여, 이거 내가 지출한 돈이잖아. 비용. 요게 뭐죠? 그렇죠. 요걸 우리가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 수익은 전체 벌어들인 돈이구나. 그래서 수익의 대표가 뭐냐? 매출입니다. 매출액. 아시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겁니다. 그죠? 사와서 팔거나 만들어서 팔거나 만들어서 그 만들었을 때 원가, 그게 제조 원가라 합니다. 그 원가 회계에서 아까 제가 20% 출제된다 그랬죠. 그죠? 그 8문제가 출제됩니다. 우리 시험에 원가 회계. 그거는 이제 우리 재무회계 끝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사왔는데,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죠. 요게 바로 뭐냐? 매출 원가라 합니다. 우리가 사왔는 거 매입, 매입이라 하지만은 또 이걸 다른 말로 그래요. 매출 원가다. 아, 매출 원가. 이 상품의 원가. 그러니 수익의 대표가 매출액입니다. 기업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수익이 생기죠. 그게 첫째. 매출액이. 나머지는 기타 수익. 아셨죠? 그 기타라 이랍니다. 묶어서 기타. 돈 빌려줬다,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뭐 수수료 받았다, 그죠? 배당금 받았다, 배당금.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배당금 받았습니다, 그죠? 또 집을 빌려주고 임대료 받았다, 임대료. 등등. 아, 이런 거구나. 그죠? 요거 차익이 뭐가 되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매출원가, 우리가 매출원가, 비용,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죠. 광고료.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어떠한 그 창고를 얻었습니다. 그죠? 보관료. 이런 거. 물건 보관료. 또 집세, 뭐 임차료. 또 우리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급여. 등등.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비용들은.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교통비가 들어간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비용이라 이랍니다. 수익과 비용이다. 뺑 차익을 뭐라 하죠? 이익. 아시겠죠? 순수한 이익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작성한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 이거는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재무상태가 손익계산서라. 이런 거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거 현금, 예금, 주식 여기 되어 있어. 현금. 자, 우리 이제 항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뭐 생소한 건 없습니다. 그죠? 다 들어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현금 물어볼 없잖아. 그죠? 현찰. 예금도 알겠고, 주식도 알겠고, 다 아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요 현금에 대해서 예금, 요런 주식 관계, 요런 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이제 항목들에 대한 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직결을 할 건지, 이렇게. 그 자산 끝나고 나면 부채입니다. 알아보고. 요거 알아보고 나면 이제 수익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요런 항목들에 대한 거 이해하시고. 네. 요래 오고 나면은 딱 회계 원리가 끝나버립니다. 과정이. 끝. 아시겠죠? 이게 다입니다. 우리 회계 원리 공부가. 이게 모두 이제 재산과 관련된다. 그죠? 그래서 재무회계라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 회계하는 걸 원가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게 뭐냐. 우리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건물 같은 거 이제 가치 감소, 감가상 같은 거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좀 변경하는 경우 있죠. 방법을 바꾸는 경우. 그건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또 장부에 기장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죠? 오류를 고친다. 수정하는 거. 오류 수정. 요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라 그랬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라 이런 표현합니다. 재무제표. 제표.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두 개 나왔죠. 그죠? 두 개에다가 요 자본에 대한 내용을 또 상세히 나타내는 거. 자본 변동표. 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현금 흐름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다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거 기본 재무제표 4개.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나면은 딱 끝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런 우리가 분필지우기를 만듭니다. 그죠?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요게 원가 계산해 보는 거죠. 원가 계산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간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인건비, 노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기타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원가 회계.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가 계산해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재무회계라 합니다. 아셨죠? 재무회계라는 것은 재산과 관련된 업무다. 그런 뜻입니다. 재무회계. 요런 이제 원가 계산하는 게 있죠. 그죠? 요 부분, 요걸 이제 우리가 원가회계다 또는 뭐 원가관리회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줄여서 그냥 뭐 관리회계를 하기도 하고,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합니다. 원가회계 나오든 뭐 관리회계 나오든 같은 말이니까 고려하시면 됩니다. 요 재무회계에서 시험에 몇 프로? 80% 나옵니다. 여기서 몇 프로? 20%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80%, 요게 별도로 20% 나오고, 그럼 우리 시험 모두 40문제가 주게 됩니다. 40문제. 그 40문제니까 한 문제당 2.5점 되겠죠. 그죠? 그 40문제 중에서, 그럼 여기 이제 32문제 되겠죠. 문항수는, 그죠? 32문제고, 여기 8문제 됩니다. 시험에. 그 총 출제 수는 40문제다. 1차 과목 아시죠? 그죠? 회계원리, 민법하고 시설개론, 그죠? 그 40문제인데, 또 우리 이제 회계 원리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 문제, 그죠? 계산해서 답을 찾는 문제하고
그 이론 문제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인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평균 나오는 비중이 한 60% 정도. 요 부분이 한 40%. 그럼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에 60%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한 24문제 되겠죠. 그죠? 약입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요게 한 16문제. 어떨 때는 이게 한 70% 나올 때도 있고, 70%, 75%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한 50%. 거의 평균 잡아서 이게 60% 정도 수준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요 이론 부분이라 하는 거는 이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계산. 아까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요런 등식을 아까 이해하셨죠.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라 그랬습니다. 요런 게 이제 공식, 그죠? 요런 게 이론 부분이다. 그래 하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요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죠.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걸 알아야 요걸 계산 문제 풀고 또 계산 문제 풀면서 요걸 다시 또 재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회계원리 공부는 항상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겠죠. 그죠? 계산 문제 풀고 요걸 풀면서 다시 정립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출제 비중을 아시겠죠. 그죠? 아, 요게 재무회계다. 원가 관리 회계인데 32문제 요래 나오고 계산 문제하고 비중이 한 6대4 정도 비율이구나. 요래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거 이제 하나씩 공부하는 거다. 그래 하시면 되고. 그래, 여기서 이제 가장 우리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산입니다. 자산. 아시겠죠? 자산인데, 요 자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현, 예, 추. 이걸 묶어서 외상이다. 받을 돈. 외상권, 기타. 이런 식으로. 다시 보세요. 현금, 예금, 현해주, 외상권, 기타. 이 자산. 여기에서 시험에 50%가 출제됩니다. 반 이상. 아시겠죠? 요 부분에 20%. 그럼 이제 이거 묶어서 몇 프로? 30%.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시. 자산 부분에서 50%. 아시겠죠? 원가 회계에서 20%. 요 부분에서 30%.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회계 변경, 오류 수승 요 부분에서 30%가 출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전체. 아, 자산이 뭐다?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재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재화. 우리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뭐 재산 이런 거 말하죠. 그죠? 총칭해서 재화. 받을 권리라 하는 거는 채권.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채권. 이거는 갚아야 할 의무, 채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간단하게, 아, 소유와 권리구나. 요게 자산이다. 부채는 요거 반대가 부채구나. 요런 게 수익이다. 요건 좀 암기합시다. 시작.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정도. 매출원가, 광고료 요 정도. 아, 요런 게 비용이구나. 요런 항목들은 자산이구나. 요 정도만 우선 암기하시고, 이 계정 과목들이 많습니다.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핵심적인 거, 기본적인 사항은 아셔야 되잖아요. 아, 요 정도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이제 요 하나하나씩 합니다. 아시겠죠? 현금부터 하는데, 이제, 자, 우리 조금 전에 요 부분, 그죠? 자산부채 자본, 수입 비용 요걸 나타낸 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럼 우리 기업에서는 결국은 결산을 함으로써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은 그게 모든 결산이 끝나버리죠. 그죠? 끝나고 나면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에 대해서 무슨 세 내야 되죠? 그렇죠. 기업에서는 법인세. 우리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은 뭐 갑종 근로소득세, 각근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각근세라는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 법인세를 납부하면 모든 게 이제 정상이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 과정이 있죠. 과정. 어떤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뭐 거래라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외상값 회수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해야 되겠죠. 그죠? 장부에 기장하고 나서 12월 말에 그 장부를 집계합니다. 집계. 그 집계표가 이거죠. 그죠? 집계표.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뭐 한다 그랬죠?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그 장부에 기장한 걸 토대로 해서 연말에 와서 뭐 하죠? 직계.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하고, 그죠? 장부에 기장합니다. 장부에 기장하고 나서 이제 연말에 와서 뭐 한다 그랬죠? 직계표를 작성합니다. 요게 우리 과정이잖아. 그죠? 기업에서는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장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장부에 기장하고 연말에 와서 직계를 합니다. 이 직계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장부에 기장한 걸 뭐라 합니다? 부기랍니다. 부기, 장부 기장, 준말. 그럼 부기와 회계는 뭐냐? 같다 이러고. 부기가 회계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와서는 요 장부 기장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일반인 말하면 뭐 투자자, 이해관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요 일련의 과정을 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공한다는 게 좀 추상적 개념이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묶어서 회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간추리면은 부기라 하면은 장부기장, 회계라 하면은 장부기장의 그 계류가치를 이런 기업에 말하면은 투자할 사람들 또는 돈 빌려줄 사람들 있죠. 채권자. 이 사람한테 우리 기업의 어떤 실적을 알리죠. 이렇다 하는 걸 알리는 거, 제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회계는 뭐냐? 정보 제공이다. 요래 줄일 수 있고, 부기는 뭐냐? 장부 기장이다. 요래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기 하면 장부 기장이다. 회계는 정보 제공이다. 요쪽을 좀 강조하죠. 그죠? 그 장부 기장이라는 거는 장부를 기장한다. 그죠? 그 장부 기장, 요게 핵심. 회계는 활용하는 측면이죠. 그죠? 그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산출하는 거는 기업의 정보라는 거는 장부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 산출하는 측면, 정보를 산출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 어떻게? 제공하는 활용하는 쪽을 중요시, 좀 중점을 둔 거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개념은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기는 장부기장, 회계는, 장부기장을 토대로 그 정보 제공이 회계구나. 우리는 부기와 회계는 원래는 같은 개념이었는데, 현대 와서 이걸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게 과정입니다. 요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35페이지입니다. 네. 앞부분에 그 1장은 우리가 회계 이론적 구조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다시 돌아와서 할 겁니다. 아직 지금 이제 그거는 우리 뒷부분도 먼저 하고 나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보셔야 될 부분이 35쪽입니다. 예, 35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 나옵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35쪽. 아시겠죠? 예. 자, 그걸 제가 앞에다 잠깐 적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거래라는 거는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걸 거래라 이랍니다. 이 거래를 장부에 기장합니다. 그 장부를 우리가 크게 구분하면은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 이렇게 이 두 가지 장부,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 이걸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장부라 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요부다. 아시겠죠? 그죠? 주요부라 하고, 주요부. 물론 이제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을 이제 보조하는 장부가 있겠죠. 그죠? 보조부가 있다. 보조부. 일단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원장을 작성한 거 이제 직계표. 요 직계를 합니다. 직계. 요 직계표가 뭐냐? 시산표라는 겁니다. 요 시산표를 직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죠? 요게 뭐냐? 이제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죠? 재무제표. 그래서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걸 작성합니다. 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다시 자, 보세요.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계장이라는, 여기 장부입니다. 장부. 그 장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가장 중요한 장부가 이제 분계장과 원장이고, 여기 이제 보조부 있습니다. 예, 보조 기입장, 보조 원장 해서 여러 가지 장부가 나오죠. 그죠? 그 이제 이 장부들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장부에 기장한 거는 부기. 우리는 시험이 부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회계입니다. 회계. 회계 원리니까, 아,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런 거래가 발생합니다. 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분계장이라는 장부에 기입하는데, 요 분계장에 기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분계. 예, 거래를 나누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왼쪽을 우리는 차변이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오른쪽을 대변이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차변, 대변. 아시겠죠? 아, 차변, 대변이다. 왼쪽은 차변입니다. 오른쪽은 대변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우리가 분계라 이랍니다. 분계. 그러면 차변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차변 요소는 자산 계정이 증가하면은 차변에 기장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죠? 그 자산이 감소하면은 대변. 반대로 부채는 반대입니다. 증가가 대변.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채가 감소하면은 차변. 자본이 감소해도 차변. 그리고 비용이 비용 발생은 뭐 증가를 말 잘 안 씁니다만 뭐 증가해도 관계없죠. 그죠? 비용이 증가했다. 비용이 발생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익이 발생됐다. 요거는 대변. 네, 이렇게. 이걸 우리는 모두 항목이 몇 개죠? 8개잖아. 그죠? 거래의 8요소라 이랍니다. 거래의 8가지니까. 거래의 8요소. 그리고, 그럼 비용이 발생되었다가 소멸하는 경우겠죠. 그죠? 비용의 소멸.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 그러면 10개 되죠. 10개, 10요소를 하기도 하고.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분계법칙이라 하기도 합니다. 거래의 8요소 또는 분계법칙이다. 아, 요거구나. 뭐, 암기할 건 없죠. 그죠? 보면 아니까.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는 반대, 감소 증가, 자본도 감소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아시겠죠? 아, 자산 증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차변 요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 이게 분계하는 요 법칙입니다. 요렇게 이제 분계를 해서 요걸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 하고 여기에서 옮겨줍니다. 원장에다가 이걸 우리는 분계장에서 원장에 옮기라 우리가 전기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전기. 요거는 전기라는 거는 딴 말이 아니고 옮겨서 기록한다. 알겠죠? 그 다음 요 원장을 가지고 이제 시산표, 직계표를 작성하는데 요게 우리가 이기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기도 옮겨서 기록한다. 이기, 시산표. 그럼 요 이제 시산표에 왔죠. 그죠? 그럼 요 이제 시산표에는, 이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들어가죠. 예, 즉 말해서 여기에 우리 항목에 이제 자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부채, 여기에 자본,
여기에 또 수익, 여기에 비용.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이 계정 속에는 다 이제 모든 우리가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기종을 이제 전부 다 집계를 하죠. 자산과 비용,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 발생, 부채 증가는 대변, 자본 증가는 대변, 수익은 대변. 원래 자기 자리가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 있습니다. 그럼 요래 해서 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됩니다. 일치돼야 되고, 또 일치가 안 되면 어디 잘못된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이런 재무 상태표를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자산, 부채, 자본에 1이 들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아시죠? 여기에 비용, 여기에 수익, 여기 들어가죠. 만약에 이 자산이 10원이고, 부채가 5원이고, 만약에 자본이 2원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수익이 9원이고, 비용이 6원이다. 그죠? 그러면은 요 합계가 얼마 나왔죠? 16원. 그렇죠? 차변 합계가 16원 되죠? 대변 합계도 16원이죠? 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을 한번 옮겨볼까요? 자산은 10원, 부채는 5원, 자본은 2원, 비용은 6원, 수익은 9원이다. 그죠? 그럼 이게 5원, 2원, 이게 10원이죠. 10원이고 5원, 2원이면 7원이잖아. 그죠? 이 자산이 크죠? 요게 뭐가 생기죠? 남는 이익입니다. 이익. 여기서 얼마 생겼죠? 이익이죠. 요 이익과 요 이익은 항상 같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회사는, 원래 단기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얼마 발생했죠? 3원이 발생. 여기에 이제 내야 될 세금, 법인세. 요거 납부하면은 딱 끝나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합계와, 그죠? 요 자산, 부채, 자본을 옮기고 요 나면 요 차이 같아진다. 그죠? 여기 단기 손익을 하는 겁니다. 여러 결산을 여러 합니다. 마감.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죠. 그죠? 요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요 세금 납부하는 걸 우리가 또 세무회계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세무사죠. 세금 관계, 세무사. 예, 요렇게 이제 과정이 요렇게 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보시면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붕괴를 하고, 붕괴. 그 붕괴를 하고 나면 요 붕괴를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 그랬습니까? 붕괴장. 붕괴장에서 다시 원장, 각 계정별로 원장, 장부에 원장에 옮겨주고, 요 옮기는 절차를 뭐라 하죠? 정기라 이랍니다. 원장을 가지고 이제 직계표, 요걸 시산표라 하고, 요 시산표에서 요렇게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산하면 끝나고. 이 보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보조부에는 보조 기입장과 또 보조 원장으로 구분하고, 보조 기입자라는 것은 날짜 순대로 기입합니다. 결국은 요 분계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보조 원장은 요 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장부들은 뭐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당자예금 출납장, 현금 출납장 이런 거, 또는 뭐 매입장이라든가 매출장, 받으른 기입장, 지급은 기입장 등등 이런 장부들이 보조 기입장이 되고, 보조 원장에는 이제 상품 재고장 같은 거, 상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리고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이런 거, 수탁 뭐 상품 원장이라든가 주주 원장 등등 이런 보조 원장이 있죠. 그죠? 이런 장부에 기입하는 걸 뭐라 하죠? 부기라 이랍니다. 부기. 장부에 기장을 부기라 하고. 그럼 이제 이런 장부를 토대로 해서 이날 오면은 이제 이 시산표 작성을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12월 말에 하는 거죠. 이제 결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산 과정이라 이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결산이다. 결산 과정이랍니다. 결산. 예. 여기 이제 마무리 단계, 결산. 그 12월 말까지 계속 이렇게 장부 작성하죠. 이걸 줄이면은
결국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합니다. 그죠? 장부에 기장한다. 이게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 기장하다가 연말에 와서 뭐 하죠? 직계표. 그죠? 그게 뭐죠? 시산표. 그 시산표를 가지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그의 모든 이제 결산이 딱 끝나버리죠. 이게 반복되죠. 매년. 그죠? 매년 반복입니다. 그 순환된다. 순환 과정이랍니다. 아시겠죠? 그 기업에서는 뭐 1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 전반기, 하반기, 그죠? 예, 상반기, 예, 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1년에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한 번 이상. 그래서 1년치 당기순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이런 자산, 부채, 자본, 비용수를 알아보는 거죠. 그죠? 예.